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사건 번호 2013 수18 사건이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법관 13명을 공직선거법 225조 180일 내에 판결해야 된다는 사건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므로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오늘 고소하고자 기자회견을 이 시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께서는 이 18대 대선 대표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8대 대선 수 2013 18 사건을 7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세형 목사님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얼마나 불편해 있는가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안에 가면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최덕선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그 학교에서 해지게 돼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문우현 신학교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법원에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상의를 하러 갔더니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교수님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우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싸우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한 지가 2013년 1월 4일입니다. 이제 2년 하고 오늘이 지금 2월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2월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년 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개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패한 법관들 아닙니까? 대법관 13명 부패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정권의 시녀입니다. 국회도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란죄가 4개 내지 5개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국헌문란죄는 이러이러한 것이 국헌문란죄다. 정의만 해놓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죄로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요한 이 선거사범들을 고발을 했지만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4부인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기자들 여기 나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죽었습니다. 기레기 들입니다. 4.16 참사에서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수백 번의 표명탄이 터지고 그리고 500명의 잠수부들이 지금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고 200척의 배들이 동원되어 있다. 그래서 어선을 빌려 타고 가보니까 완전히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4.19처럼 일어서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모든 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요, 정신 차리고 양심을 회복하고 재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좀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강생 목사님, 부정선거는 악중의 악이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부정선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선거소송인단에서 강동진 선생님께서 선거소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경하는 우리 이만열 교수님 또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벌써 아까 강세영 목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소송은 지금껏 안 열리고 있다는 건 지금껏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도민 대표님과 또 여기 전국민연대 모임에서 오셨죠. 김현수 씨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전부 잡혀갔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지금 출범을 해야 명예훼손도 굉장히 어처구니없게 비정상적으로 합법적이지도 않게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대법관들이 여기 판사 13명 선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죠. 어떻게 지연을 시키고 있냐면 제가 어저께 사건 번호를 줘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선관위에서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데 변론 기일이 작년 9월달이었어요. 9월 19일이었는데 그거를 연기를 해달라고 그쪽에서 하자마자 그날 바로 연기가 되면서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 대법관 판사들이 이 대법관이나 이제 중앙선관위원회 선관위원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부정선거가 묻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투표소 수개표 운동도 일어났듯이 궁극에는 부정선거를 밝혀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 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연기 이유가 선관위에서 세운 다른 법무법인 연기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기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판단해야 할 대법관들이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영수, 김필원 그리고 심지어 김현성 부정선거를 하는 자들을
외치는 자들을 전부 다 엉뚱한 사건으로 엮어서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능여대 명예교수시며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여러 동지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다 침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만이라도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된 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완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목소리는 적지만은 이것이 100배, 200배, 1000배의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모인 소수의 참 깨어있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 소리를 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9일 그 선거가 부정이었다 하는 것을 두고 유권자들이 그 이듬해 2013년 1월 4일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선거법에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처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률 내용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지금까지도 재판 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지켜야 할 그 대법원이 이렇게 미적거리고 또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성사나운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법조계를 볼 때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그 가능성 같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대한항공 땅콩 회항은 3주일 만에 결심 공판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출한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만 2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판 개시 날짜조차도 고대하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또 부끄럽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또 많은 사회단체들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도 이 자리에서 바로 규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런 규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은 점차 키워서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지들,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작은 소리지만은 더 키워나가는 용기와 힘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작은 소리지만 더 키워나가자. 제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거가 끝나도 부정개표를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좋은 사법 세상 만들기, 좋은 사법 세상 만들기 공동대표 최종수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신주 대법원 건물 앞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말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이 법원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운영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돈과 권력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국민의 거의 80%가 대한민국은 불패 공화국이라고 본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법질서를 올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버스 중자해주고 기차 전철 탈 때 중자해주고 이런 것 가지고 반대금지 안 버리고 이런 것 가지고는 올바른 삶이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덩치가 큰 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이 올바르게 지금 가장 불패해 있는 상태입니다. 창피하니 관피하니 회피하니 이런 피아들은 이 저격질입니다. 이 법회에 비었나 그러면은 작년 4월달에 민정 대법관을 공정자 직업 위작 변작죄로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거 지금 소송 개정을 안는 거, 그 다음에 한영수 피고인, 김필영 피고인 지금 구속을 10개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법원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법원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 특히 자유평등 정의기관을 내치는 대법원이 지금 법질서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지금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이 법치국가의 법을 회복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이신 조정현 선생님께서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하면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대법관 13명은 직무 유기죄 고발 대국민 성명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2년이 넘어섰다. 지난 2년 동안 대표 노력으로 정권을 잡은 불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과 탄압으로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풀포촉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대표 조작 불법 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필현 한영수 씨는 지난 18대 대선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히고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내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2013년 1월 4일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가담하여 이 무효소송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법원은 1천에 2,000명만 받아주고 더 이상 받기를 거부하였다. 선거 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72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 개시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이 몇 차례 항의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보다 못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질의토론했으나 곧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만 겨우 끌어냈다고 한다. 18대 대선 대표 부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전산 자료들과 몇 건의 책, 부정백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18대 대선 대표 부정을 고발하다 책자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책자를 통해 선거 부정을 폭로한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은 부정선거의 실행자인 관악정보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김필원, 한영수가 과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부정선거 대표사항일 것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속한 것은 어떻게든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표 부정을 한 자들을 면죄부 주고 대표 부정을 말하는 자들을 탄압함으로 대표 부정을 거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실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처음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에서 해당 업종이라고 한 것을 검찰은 오히려 그들을 기소까지 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18대 대선 대표 부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문으로 당선되어도 당선만 되면 되는 것인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가 불법 부정하다면 민주주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선거 부정을 조사하기는커녕 부정선거를 덮는 데 앞장서온 것으로 보인다. 선거 부정 소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선 선거 소송은 6개월이나 명시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거 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거나 혹은 부정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 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대 대선에 대한 선거부의 소송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부정을 인지한 민주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 의도나 정쟁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도 그것은 속히 해소되어야 할 근거를 상대적으로 높게 갖고 있다. 민주시민이 자발적 소송 제기는 후보를 냈던 정당의 정권 쟁취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 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들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소송이라도 내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의사, 정직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선거 부연 소송을 뭉개고 있다. 18대 대선을 치른 지 약 1년 동안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고 협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의 그런 협박에 대해 야당은 지뢰 손사래를 치면서 야당의 그 비겁한 모습이란 새누리당의 이중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민주시민들은 야당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거부여 소송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걸 부담스러워했고 그것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왜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걸핏하면 대선 불복이라고 의문장을 모았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았을 것이다. 속사정을 알고 있는 여당은 덮어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대타분열로 대선에 혼연일체가 되지 못한 야당은 그 선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대선 불복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레 즐거움을 먹던 야당을 향해 거의 2년 이상 새누리당은 이 협박을 계속했다. 백기투항한 야당을 향한 집요한 그 엄포는 사실은 국민을 향한 것이었고 그 효과는 엉뚱하게도 대법원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선거소송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협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18대 대선 규정 2주년 대법원 선거부여소송 이행 촉구와 국회를 물갈게 한 부정선거 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만 성명서에서 강세현 목사님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 소련 독재자 스타링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18대 대선이 그런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과 부정은 선거 당일 선관위 발표 투표인수가 1시간 만에 2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또 위원장이 공표했고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대표방송했고 대표방송에 맞춰 투표수를 조작했고 위원장 도장을 도용하여 대표 상황표를 사후 조작했고 부재자 투표를 총 투표수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등의 온갖 부정을 자행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수저각 개표를 완전히 누락했고 플러스 1 현상인 위령 투표가 전국 선관위에서 48.6% 발생했고 미인식 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고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표보다 대표방송이 많게 대표방송된 유령 대표 상황표를 표도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선관위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대표 상황표의 집계를 대표 방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대표 방송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이 근거 있는 것인지 아닌지 대법원 재판부가 18대 대선 부여 소송을 바로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발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소가 대기된 뒤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이나 되는 2015년 1월 4일은 처리 기간을 4번이나 넘기며 뭉개고 있다. 법을 가장 성실히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권의 전통적 문제가 달린 이 문제를 미적거리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런 건 직무 위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법리상의 문제인가, 명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밝히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꿈을 대다가 임기가 끝날 즈음에 판단을 낸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재판 결과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지금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부정이 더 교묘해져서 스타린의 그 말대로 진행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이제 대법원은 국민의 입으로부터 대법관 탄핵 소리가 나오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특히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맡은 대법관은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법과 정의에 따른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2013 수 18 실행하라. 개표 조작기 전자 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 실시하라. 집중 개표식 방식을 없애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라. 2015년 2월 5일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목회자 모임, 범국민연대 모임, 유권소, 새날희망연대, 햇불시민연대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고재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 후에 우리 만세 삼창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삼창하면은 고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013 수 18 선거 무효 소송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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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소송인단 대표 한명수 김필은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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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조작기 개표기 없애고 수개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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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날 사회원로분들과 그리고 귀한 분들이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만세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좀. 이거만 찍어. 이거만 찍어. 무효라고 할까봐. 그냥 다시 찍으려면 다시 찍어야지. 소리 철수 저것도 나오고 같이 찍어.